안녕하세요. 혹시 올해 건강검진 다들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제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게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이 꽤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단순히 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제대로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이 2025년 국가건강검진, 뭐가 핵심적으로 바뀌고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좀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 채널 설명하고 또 전문 의료기관 안내 자료 이런 걸 바탕으로 준비했고요.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면서도 좀 실용적인 정보를 마치 친구처럼 옆에서 얘기해 주듯이 그렇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또 나는 뭘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지? 이런 거 좀 명확하게 아시고 건강관리에 진짜 도움이 되시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아니 왜 2025년엔 이렇게 큰 변화를 주는 걸까요? 기존 시스템으로도 뭐 어느 정도 잘 운영됐을 것 같은데 뭔가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항목 몇 개 더하고 빼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건강검진 정책의 방향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요. 선제적 예방, 그리고 조기 발견 강화, 이거예요. 예방과 조기 발견. 네, 예전에는 주로 좀 중장년층 위주로 병을 찾아내는 거에 좀 더 집중했다면요. 그쵸. 이미 좀 진행된 다음에. 맞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 20대 젊은 층부터요.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딱 파악하고 관리해서 질병으로 가는 걸 막아보자. 이런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검진 사각지대 해소하고 건강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동안 좀 검진 주기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지역가입자나 비사무직 근로사분들 이분들 검진 주기를 홀짝년도 기준으로 딱 명확하게 했고요. 특히 그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이요. 주기가 확 줄었어요. 10년에서 2년으로요. 와, 10년에서 2년이요.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랄까 이전엔 좀 놓치기 쉬웠던 부분인데 이제 국가가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프면 병원 가세요. 이게 아니고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합시다. 그리고 누구든 소외되지 않게 좀 돕겠다. 이런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거군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실질적인 정보일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시형 간염 국가검진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시형 간염이요? 네, 만 56세가 되는 해에 딱 한 번, 평생 한 번인데요. 시형 간염 항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게 시형 간염이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은데 사실 증상이 별로 없어서 방치되기 쉬웠거든요. 그래서 놓치기 쉬웠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 양성이 나오면 추가 검사비나 진료비까지 연계해서 지원해 주니까요.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 이런 거죠. 56세 딱 한 번? 네. 그동안 B형 간염은 있었는데 C형 간염까지 포함된 건 정말 의미가 있네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여성분들께 좀 중요한 소식인데요. 골다공증 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골다공증도요? 네. 기존에는 만 54세 하고 만 66세 여성이 대상이었는데 이제 만 60세 여성이 추가됐어요. 만 60세. 네. 그래서 폐경 이후에 이제 골밀도 감소가 좀 본격화되는 시기를 고려해서 만 54세, 60세, 66세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국가에서 뼈 건강을 점검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만 60세 추가라. 그러네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여성분들이 딱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니까 정말 필요한 변화였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에 정말 획기적인 강화입니다. 네네. 만 20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이요. 정신건강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2년이요? 와. 네. 그리고 단순히 우울증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기 정신증 선별 검사?
검사라는 항목이 새로 들어갔어요. 조기 정신증 선별 검사. 이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조현병처럼 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초기 증상이나 위험 신호를 미리 좀 감지하려는 목적의 설문 기반 검사입니다. 아, 설문으로요? 네, 물론 뭐 이거 하나로 진단을 내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고위험군을 좀 일찍 발견해서 전문가 상담이나 초과 검사로 이렇게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정신건강의 문턱을 좀 낮추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좋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요? 네 번째는 생활 습관 평가라 이제 정식으로 도입됩니다. 생활 습관 평가요? 네, 만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음주, 흡연, 영양, 그리고 신체 활동, 그러니까 운동이죠. 비만, 이렇게 5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를 받게 돼요. 이건 뭐 단순히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개인의 건강 상태하고 생활 습관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해서 좀 더 구체적인 건강관리 목표나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생활 습관이 진짜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니까요. 이걸 검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거네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변화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노인 맞춤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거군요. 네. 만 66세, 70세, 80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노인 신체 기능 검사, 예를 들면 뭐 근력이라든지 평양성 같은 거요. 이게 추가됩니다. 아, 신체 기능 검사. 예. 낙상 위험 같은 걸 미리 평가하고 예방하려는 거죠. 또 만 66세 이상부터는 2년마다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인지기능 검사도 주기가 짧아졌군요. 네, 치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검진 주기가 단축된 겁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래요. 이게 단순히 항목 몇 개 추가된 게 아니라 진짜 생애 주기별로 또 특정 위험 요인별로 훨씬 촘촘하게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뭐랄까, 청년의 정신건강부터 노년기의 신체, 인지기능까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폭넓은 연령대의 건강 이슈를 국가검진체계 안으로 다 끌어들인 느낌인데요. 그럼 이번 개편이 특히 어떤 분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특정 그룹에게 좀 더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몇몇 그룹에게는 이번 변화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선 중장년층, 그리고 만성질환 고위험군입니다. 아, 네. 고혈압이나 당뇨 위험 있는 분들, 네, 고혈압, 당뇨병 전 단계에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 뭐 비만하신 분들 등이 해당되겠죠. 이분들은 기존에 4년마다 받던 이상지질 혈증 검사, 즉 콜레스테롤 검사 주기가 2년으로 짧아졌습니다. 4년에서 2년 후로요? 네, 이게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니까요. 더 자주 점검해서 조기에 관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활습관 평가랑 같이 해서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훨씬 강화되는 셈이죠. 이건 단순히 검사 주기가 짧아진 걸 넘어서요. 국가가 개인의 만성질환 위험을 더 적극적으로 추적 관리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4년에서 2년이면 특히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조절 잘 안 되면 금방 수치가 변하니까 더 자주 확인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 아까도 강조했지만 만 60세 골다공증 검사 추가가 핵심입니다. 네, 만 60세 추가. 네, 50대 후반부터 60대에 접어들면서 골밀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때 딱 국가검진을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여성 건강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청년층은 아까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워낙 중요한 변화라서요. 네, 맞아요. 청년층 만 20세에서 34세인데요. 아무래도 정신건강검진의 2년 주기 단축, 그리고 조기 정신증 선별검사 도입, 이게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그렇죠. 뭐 취업이라든지 학업, 대인검디,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시기잖아요. 게다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저희가 언급한 그룹에 해당하신다면 이번 변경 사항들 정말 더 눈여겨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겠습니다. 내 건강 상태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달라진 건강검진 실제로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나는 올해 대상인가? 이거 확인하는 것부터 병원 예약은 어떻게 하고
검진 전날에는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게 막상 박치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실용적인 팁을 좀 주시죠. 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몇 단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내가 올해 검진 대상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 제일 먼저 확인해야죠.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이나 건강 IN이라는 앱이 있어요. 아, 앱이 있군요. 네. 거기 로그인만 하면 나의 건강정보, 이런 메뉴에서 올해 대상인지, 어떤 검진 항목 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 검진 가능한 주변 병원까지 한눈에 싹 다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일반 건강검진 대상이고요. 만 20세 이상 지역 직장 가입자, 만 19에서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직장 가입자 중에서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분들 있죠. 현장직이나 서비스직 같은 분들. 아, 네, 비사무직. 네, 이분들은 태어난 해랑 상관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이거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아, 맞다. 비사무직은 매년이었죠.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혹시 작년에 대상이었는데 깜빡하고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577-1000번이요. 여기 문의해서 검진 대상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 추가 등록 신청? 네, 근데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으니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보통 회사 담당자를 통해서 일괄 신청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자, 대상 확인이 끝났으면 다음은 병원 예약이겠네요? 맞습니다. 검진기관 예약 단계죠. 국가건강검진은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검진기관 찾기 기능을 쓰면 집이나 직장 근처 지정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예약은 그 원하는 병원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요즘은 병원 홈페이지나 자체 앱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한 곳이 많아요. 그렇죠. 온라인 예약 편하죠. 네, 근데 인기 있는 병원이나 원하는 시간대는 금방 마감될 수 있으니까 연말보다는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미리 예약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죠. 연말 되면 정말 예약 잡기 힘들더라고요. 진짜 미리미리 하는 게 상책이겠네요. 자, 예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검진 전 준비인데 이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 같아요. 특히 금식. 하하, 그렇죠. 검진 전 준비 몇 가지만 확실히 챙기시면 됩니다. 우선 금식, 이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죠. 네, 몇 시간 해야 되죠? 검진 전날 저녁 9시부터 검사 끝날 때까지 최소 8시간 이상 금식해야 합니다. 물도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원칙이에요. 물도요? 아, 네, 특히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검사, 그리고 위내시경 같은 거 하시려면 반드시 지켜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시간 이상 금식, 물도 가급적 피하기. 네,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 전날 밤 늦게까지 술 드시거나 과식하거나 과격한 운동하는 거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컨디션 조절. 그렇죠. 그리고 필수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다 됩니다. 꼭 챙기셔야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문진표를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집에서 출력해서 가져가면 대기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세요. 아, 문진표 미리 작성. 좋은 팁이네요. 네. 그리고 시력 검사하니까 평소 쓰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복용 중인 약 확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약. 매일 드시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검진 예약할 때나 아니면 사전에 병원에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이나 심장약 같은 거요. 이건 검진 당일 아침에 소량의 물과 같이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당뇨약, 먹는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주사 같은 거는 금식 중에 맞거나 먹으면 저혈당 위험이 크거든요. 아, 위험하군요. 네, 그래서 보통 검진 전에는 중단하고 검사 끝나고 나서 복용합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위내시경 하다가 조직 검사나 용종 제거할 때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처방받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검진 며칠 전부터 복용을 중단할지 이런 걸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와, 약분 부분은 중요하네요. 그냥 괜찮겠지 하고 먹거나 안 먹으면 절대 안 되고
꼭 의사나 검진센터랑 미리 상의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 검진 당해 유의사항도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방사선 촬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금속 액세서리 같은 건 미리 빼고 오시는 게 좋고요. 여성분들은 생리 중이라면 자궁경부암 검사나 소변 검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검진일을 피하시거나 청 어려우면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생리 기간 확인. 그리고 당연히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흉부 액세선 검사나 유방 촬영 전에 반드시 말씀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면 내시경 받으시는 분들, 검사 후에 좀 졸리거나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보호자 동반이 권장되고요. 당일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 맞아요. 수면 내시경 후 운전은 절대 안 되죠. 네, 준비할 게 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정확하고 안전한 검진을 위한 거니까요. 미리 체크리스트처럼 딱 확인해두면 방황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5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확대됐다는 거, 특히 청년 정신건강, 여성 골다공증, C형 간염, 노인 기능평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개인 맞춤 관리가 강화됐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미리 대상 여부 확인하고 예약하고 또 검진 전 준비사항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이제 국가건강검진은 더 이상 뭐랄까 매년 또는 경년으로 돌아오는 숙제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훨씬 적극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개인에게 더 맞춰진 건강관리 도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지네요. 네, 어떤 질문이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런 검진 항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혹시 여러분 개인의 생활 습관, 예를 들면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잦은 야근, 운동 부족, 이런 거요. 아니면 가족력, 특정 암이나 심장 질환 같은 가족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번 건강검진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께 특별히 더 물어보고 싶거나 추가로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은 없으신가요? 아, 어쩌면 이번에 개편된 건강검진이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국가검진은 기본 틀이고 거기에 나만의 플러스 알파를 좀 고민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어 위암 가족력이 있다면 위내시경을 좀 더 신경 써서 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2025년 여러분의 건강 계획을 세우시는데 든든한 기초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아직 이 변경 내용을 잘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정보들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